정리만 합시다. 그 347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배우는데 이 평균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분산도 세 가지가 있고 표준 편차도 세 가지가 있어. 근데 그거를 좀 이제 구별해서 쓸 줄 알아야 돼. 일단 보면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M이라고 써. 그 다음에 여기서 추출을 해. 몇 개인지는 몰라도 뭐 한 개 추출할 수도 있고 100개를 추출할 수도 있고 모집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태평양에 있는 물고기 전체 이렇게 해놓고 매일매일 얘를 100개씩을 잡아서 뭐 길이를 잰다든가 하는 이런 이제 요 표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표본 한 개. 여기서 이제 N개를 추출하는. 그럼 이것 자체에 대한 평균이 존재하는데 그 표현의 방식이 그냥 수학자들이 정해놔서 x에 바 이렇게 x 위에다가 바라고 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3개를 추출을 하면 3개를 추출하면 사실은 여기 x 바라고 하는 데가 3분의 x1에 x2에 x3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거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기 있는 x1, x2, x3는 여기에 있는 모집단에 있는 x1, x2, x3야. 모집단에서 3개를 이름을 추출을 해서 걔네들 평균을 낸 게 요겁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고 해요. 표본 한 개에 대한 평균. 그거는 모집단에서 뽑아낸 애들의 평균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이 표본, 여기에 나와 있는 거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데 표본 집단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그냥 이해가 되면 좋고 여기에 나와 있는 표본 한 개, 여기 저 표본 한 개들의 표본이 한 개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또 추출을 해.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이런 상황을 계속 뽑아내는 거야. 그런 이제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는 M을 쓰고 여기는 X 바를 쓰고 여기에는 이제 표현을 굳이 쓰면 2의 X 바라고 또 표현을 해. 여기는 2의 X expecta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놈의 값이 M으로 동일해. 왜요? 라고 하면은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됩니다. 증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개념할 때 나오고 이게 왜 같은지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아요. 묻기가 되게 힘들어. 그냥 이걸 적용하는 것만 하면 돼. 근데 이놈은 이제 M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가끔 M이 될 수도 있고 M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표본 한 개니까 뭐 여기 있는 애랑 이게 값이 같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이 세 개를 뽑아내서 이게 우연히 여기에 있는 M과 같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분산으로 들어가면 분산이라고 하면 Vx라고 표현을 하고 뭐 기호도 이렇게 씁니다.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표본 분산이라고 거기 표현이 있어. 표본 분산이라고 하고 얘를 S제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안 써요.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이제 교과서가 있고 아닌 교과서가 있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상하게 얘를 뭐 이제 뭔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공부 방해 완전 틀어져. 근데 수능에는 안 나와. 수능에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일반적인 문제집에도 뭐 블랙라벨도 예전에는 한 문제가 있었거든. 근데 웬만한 문제집엔 이걸 다루는 문제집은 거의 없어. 왜냐면 이게 이상하게 n으로 안 나누고 n 빼기 1분의 1 뭐 이런 걸로 나눠서 나오는 숫자야.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n 빼기 1로 왜 나누냐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면 또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여기는 살짝 무시를 해도 돼. 여기는 안 중요해. 자, 근데 여기는 중요합니다. V에 X바라고 하는 데는 여기서 이제 N개를 추출한 이런 상황에 얘네들의 표본들의 이제 분산. 그러니까 표본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지. 표본 여러 개의 분산은 얘를 N분의 Vx라고 표현을 하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제 외워서 쓰면 돼.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얘,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나오고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거 자체 표현이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여튼 얘를 구하는 딱 여기까지가 나오는 애들이에요.
평균도 3개고 분산도 3개고 뭐 루트 씌우면 이제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도 3개인데 일단 가운데 이거 하나 빼놓고는 얘네들을 구별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일단 해석하는 거는 이것도 학교 선생님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또 내기도 하니까 뭐 이제 요즘 수능에는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답답형이 확통에서 나오질 않아서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347쪽에 5번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모평균 m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이 표본을 이미 추출해. 모집단에서 어쨌든 이제 추출을 해요. 추출을 한 이쪽에 대한 세상이야. 이쪽 대상. 이쪽. 얘네들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의 크기 n에 상관없이 표본 평균 x과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면 정규 분포가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더 중요한데 정규 분포를 얘가 따르지 않아도 얘는 정규 분포를 따라요. 하여튼 뭐 그냥 이상한 분포 있잖아. 정규 분포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이런 모양이 아니고 얘네가 모집단이라고 하는 애가 가끔 뭐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애에서 n개를 추출해서 표본을 하나를 잡고 또 n개를 추출해서 또 표본을 잡고 계속 표본을 잡다 보면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얘가 이렇게 바뀌네요. 그렇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심을 가지고 나 진짜 저게 궁금해 하면은 뭐 그쪽을 한번 가보는 건 좋은데 고등학교 어쨌든 영역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된다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계산이에요. 계산 밑에 예시 이거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자, 일단 조금 개념이 부족한 사람도 있으니까 한 번만 쓰고 갑시다. 자, 평균이 m, 그러니까 정규 분포인데 이게 x에 대한 얘기라고 하고 10이고 분산이 16, 4의 제곱이에요.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을 추출해. n이 16, 크기가 16인 애를 추출을 하면 이게 x바에 대한 정규 분포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그대로 그 다음에 얘는 n으로 나누네. 그러니까 4의 제곱을 16으로 나누면은 얘는 16분의 16, 1 제곱. 그러니까 표현을 이거 상징상 제곱을 씁니다. 요것만 알면 돼. 요것만 알면 혹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것만 알면은 이쪽은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딱 요만큼을 외우시고 추출한 걸로 얘를 n으로 나누면은 된다. 자,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제 왜 그런지를 이제 파고 들어가면 끝도 없는데, 자, 요 정도야. 무엇을 해볼까요? 266번. 좀 쉬우니까 이 정도 하나 하고 갑시다. 266번 볼게요. 이 스타일은 계속 수능에도 나오는 스타일이야. 앞에 건 좀 너무 쉽고 266. 이건 진짜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자, 1,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크기가 n이 표본을 이미 추출하네요. 자, 그럼 x에 대해서 1, 2, 3으로 그냥 여기 숫자를 x라고 정의를 하고 확률을 씁시다. 5개니까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그냥 이렇게 써요. 확률 분포표야. 자, 이렇게 됐을 때 공에 적힌 숫자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 x바의 분산 v x바가 분산이 50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얘까지 가려면 결국에 분산 vx도 구해야 돼. vx를 구하려면 ex를 구해야 되죠. 그냥 뭐 계산입니다. 그래서 자, 해봅시다. 대칭성이 깨졌기 때문에 이거 뭐 계산을 해야 돼요. 5분의 5패 3 5패 2 5패 3 3, 2, 3 이렇게 됐으니 5분의 8이네. 5분의 8. 숫자가 별로지. 숫자가 별로면 우리 분산의 공식은 2개가 있다 그래서 그 두 중에서 편차의 제곱으로 평균을 내는 방법이 있고 이게 vx라고 하는 애는 2x 제곱에서 2x의 제곱을 빼는 요 계산이 들어간 게 좀 더 낫습니다. 얘는 여기다가 쓰고 자 제곱을 해봅시다. 제곱 그러면 얘는 5분의 이렇게 곱하면은 3 4
9 됐지? 빼기 5분의 8의 제곱을 계산을 해요. 계산 생략 25분의 16이 나옵니다. 자, 얘가 이렇게 나왔으니 여기서 몇 개? n개를 추출해서 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다 그냥 딱 공식으로 그냥 갑니다. 자, vx라고 하는 애는 n분의 vx야. 공식에 n으로 나누면 돼. 자, 여기가 25분의 n분의 1 곱하기 25분의 16 이렇게 하면 n이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2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은 32가 돼요. 그래서 n은 32. 이 계산을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 요걸 크게 넘어가지 않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하면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도 하여튼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 정규 분포표로 바꾸는 거 하나까지는 해보자. 267번 가봅시다. 학교 선생님들은 근데 이거 잘 설명하시니? 설명 많이 해요? 아직 여기까지 안 왔어? 들고 와서? 이게 하면은 시간이 1시간에 끝날 게 이걸 설명하면 10시간 이렇게 늘어나서 학교 선생님들 하시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이거 하는 학교가 몇 군데 안 돼요. 뭐 이런 걸 다 자세히 설명하는 게. 예전에 용인외대 부부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문제를 냈거든. 그래서 그 학교는 내신 대비가 안 돼. 올릴 줄 몰라서. 하여튼 뭐 267번 가봅시다. 간단한 문제. 인데 이 정도면은 이제 4점짜리로 간혹 나와. 이 정도가. 자, 어느 고등학교의 여학생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은 평균이 120cm. 자, 이거를 x라고 정의를 합시다. 제자리 멀리뛰기 그 다음에 120의 뭐니? 표준편차가 10이니까 10제곱이라고 일단 쓰고 여기서 25명을 뽑아요. 여기서 25명을 뽑으면 얘가 x바가 되면서 정규분포를 여전히 이루고 평균은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걸 25로 나눠요. 100을 25로 나누니까 2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를 기계적으로 뇌를 빼놓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표준하고 이제 공식이죠. x가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x바지. 요 x바라고 하는 115에서 어디까지? 124까지 얘를 구하래요. 자, 그럼 z에 대한 공식 z는 x바 빼기 m 빼기 시그마 요거 2로 나눠주면 돼. 여기에 있는 시그마로 가야 돼요. 자, 그럼 z로 바꿉니다. 자, 여기 120을 빼면 5가 되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5라고 쓰자. 거기 표에 2.5로 나와 있어서 여기는 124에서 120을 빼면 4고 4를 2로 나누면 2가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마이너스 2.5에서 2까지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 거기 나와 있는 표로는 2.5의 값이 나왔지. 2.5 0.4938에다가 2 0.4772 이걸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0.9710 이렇게 나와요. 산수입니다, 산수. 자, 그 다음에 268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뭐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하시면 뭐 좀 풀어보세요. 한 개만 풀자. 뭐 기억은 이제 모집단과 평균 같다. 기억은 참이고 니은 표본의 크기를 9배 하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3배가 된다. 이거 해볼게요. 자, n분의 이게 원래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n명을 추출했을 때 이렇게 바뀌잖아. 근데 n명이 아니고 9배 9n으로 바꾼대요. 9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묻는 건 이제 표준 편차야. 여기다 루트 이건 분산이고 여기다 루트를 씹어야 이제
이제 표준 편차가 되는 거지. 표준 편차. 얘는 이제 3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잖아. 이게 9배가 되면 3분의 1배가 돼. 3배가 아니고 3분의 1배가 되지. 이렇게. 그냥 식으로 써서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위 정규 분포를 따를 때만, 이런 거는 이제 뭐 너희들 문제 풀다 보면은 뭐 많이 느낄 거야. 파탐에 이런 게 나오나?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는 너무나 표현이 거칠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x바의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n이 충분히 크면 x바의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깝다. 이게 웃기잖아. 이 n이 충분히 크면 기준이 없어요.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게 n이 n이 10 이상이면은 뭐 정규 분포에 가깝다. 정규 분포가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아니고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에 가깝다. 그래서 진짜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많아. 통계가. 자, 무엇을 해볼까? 둘 중에 하나만. 270번은 그냥 계산이니까 아까 전에 했던 그래도 합답형으로 해볼까요? 합답형? 269 해봅시다. 정규 분포가 10과 2의 제곱을 따르네.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n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뭐 이제 이게 x에 대해서 x바에 대해서 n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n분의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때 v x바는 n분의 4 맞지? 기억. 기억은 v x바. 이게 분산 n분의 4 맞습니다. 니은 요거는 x바에 대해서 10을 기준으로 요거는 일단 이제 우리가 이게 여기가 여기에 있는 평균을 그대로 쫓아오니까 x바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10을 기준으로 여전히 정규분포 대칭성을 이제 이루게 돼요. 그래서 x바가 10을 기준으로 a보다 작은 10 빼기 a 여기에 대해서 요거보다 작은 요만큼에 대한 확률이라 그 다음에 10 더하기 a 대칭성 10 더하기 a가 되는 요거보다 큰 확률은 동일하다. 모양이 같으니까 동일합니다. 니은도 참. 그 다음에 디귿 이거는 이제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네. x바가 a이면 p가 z랑 b 여기 이제 부등호 방향이 좀 조심해야 돼. 자, 표준화를 합시다. 자, x바에서 이걸 z로 바꿀 건데 a에서 m을 빼고 10을 빼고 그 다음에 이놈을 이제 시그마로 나눠야 돼요. 근데 시그마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루트 n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얘를 정리를 했을 때 자, 이제 여기 z가 요거보다 큰 거니까 확률이 같아지려면 이게 대칭성을 가져야 돼. 이게 뭐 맨날 나옵니다. 얘는 b보다 작아. a랑 b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뭐 그냥 여기 대충 b보다 이렇게 작아. 그 다음에 a 요 덩어리 요 놈이라고 할게. 요거보다 커. 이렇게 똑같아야 돼. 이 z라고 하는 건 여기가 0이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0이 나와야 돼요. 여기다 b를 더하면 0이 돼야 돼. 이렇게 뭐 정리만 하면 돼요. 정리만 하면은 뭐 똑같은 이제 디귿도 참이 됩니다. 자, 넘어가고 이제 이게 나왔거든. 271번 요스타입이 몇 년간 유행을 타던 애인데 최근까지도 계속 유행을 탔었고 올해만 안 나왔어요. 이상하게 작년까지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계속 나왔는데 올해 수능이 안 나왔어요. 앞으로 안 나올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또 나와. 이런 거는 정말 잘해야 돼요. 자, 기출문제입니다. 수능 좀 오래됐는데 잘 만들어졌어요. 자, x가 10과 20과 30이 있는데 확률이 2분의 1과 a와 2분의 빼기 a. 자, 일단 확률의 합을 봤더니 a가 소거되면서 그냥 1이네.
여기서도 뭐 얻어낼 게 없네요. 합은 1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얻어낼 정보가 없고. 자, 여기에서 이제 크기가 2 표본을 복원 추출한대. 자, 그럼 여기가 2에 자, 확률에 일단 뭐 합은 1이고 이게 2x가 2x가 되는데 그 밑에 2x가 평균이 18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이용합니다. 이렇게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걸 이제 풀어줄 거야. 이거 풀어주는 걸 이제 곱하면 되지. 곱하면 5, 20a 이렇게 15 빼기 30a가 18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 생략. a는 5분의 1이 나옵니다. 5분의 1이 나오면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p의 x바가 20인 걸 계산해야 돼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두 개를 추출한 거야. 추출하는데 정의상 x바라고 하는 애는 2분의 x1, x2가 됩니다. 여기에서 두 개를 뽑아서 얘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10이 나올 수도 있고 10과 20이 나올 수도 있고 뭐 20 나올 수도 있고 30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 근데 얘가 어떻게 20이 돼야 돼. 20. 그러니까 x1과 x2가 그러니까 이게 정의라서 이거를 잘 써야 돼. 자, 40이 되는 경우의 수는 10과 이거 다른 거야. x1과 x2는 다른 거예요. 30의 조합으로 40이 될 수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30과 10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려면 x1에서 10이 나올 확률이 필요하고 이거 이제 구했으니까 5분의 1하고 2분의 1에서 5분의 1을 빼면은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3. 자, 이걸 계산합니다. 이렇게 될 확률은 10이 나올 확률 저기는 2분의 1, 30이 나올 확률 10분의 3. 이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고 20이 나올 확률 5분의 1, 또 5분의 1. 이걸 두 개, 요거 총 3개인데 이걸 싹 다 더해주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50분의 17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기계적인 계산이야. x바라고 하는 애를 정의를 이용해서 찾아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점점점 진화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어디가 최근 거가 안 났나? 최근 거가 안 났네. 279번 살짝만 갔다가 봅시다. 279번 풀 시간을 줄게. 279번 똑같아. 좀 더 쉬워요. 이거 풀어보세요. 최근에 나온 걸 여기다가 넣는 걸 깜빡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번의 계산이 더 있거나 두 번의 계산이 더 들어가면은 이제 키로한 문항이 돼. 자, 어쨌든 뭐 간단한 문제니까 앞에 거에 비하면은 되게 쉽죠. 1이 1개, 2가 2개, 3이 5개, 총 8개야. 총 8개.
x에 대해서 일단 표를 만듭니다. 8분의 1, 8분의 1, 8분의 5. 아주 쉽지.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추출하는데 얘네들은 다 x에서 온 애들이에요. 두 개를 평균된 게 x바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입니다. 자, 요걸 이제 풀어요. 1, 3, 2, 2, 3, 1이 되는 경우가 꽤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EBS 문제를 보면 이게 세 개짜리가 나오면 이제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져. 이거를 막 이제 조합하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연습을 하는 거는 확실히 수능 특강 EBS 문제들을 푸는 게 좀 더 나아요. 자, 1이 나오는 거 8분의 1, 3이 나오는 거 8분의 1 곱해. 이렇게 나올 확률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다 더하면은 64분의 14가 돼. 나가지. 외워서 풀면 돼. 이것도 그냥 계속 있던 유형이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고 중간에 어디서 건너뛰었지? Z로 바꾸는 거 한 번만 더 하자. 수능 문제를 안 풀 수가 없다. 그 272번으로 갔다가 옵시다.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272번. 자, 272번. 자, 어느 약품 회사가 생산한 약품 한 병의 용량을 X라고 정의를 하고,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고, 안 알려줬어.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이렇게 됐네. 여기서 25개를 뽑습니다. 그럼 얘가 X바가 되고, 정규분포에, 표본 평균이, 뭐야? 갑자기 왜 2000이야? 아니구나. 25개니까 요거를 좀 정리를 먼저 합시다. 이거 모르니까 M이 되고요. 25개로 나누면 100은 20으로 나눈 거니까 2의 제곱이 되지. 그 문제에서 원하는 건 X값가 되게 2000보다 큰 확률이 얘가 0.9772가 되네요. 자, Z로 바꿉시다. 이걸 Z로 바꾸면 2000에서 M을 빼고 이걸로 나누면 돼. 2 확률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Z 입장에서 살펴보는 거니까 1보다 크니 이거보다 큰 거니까 왼쪽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요 오른쪽의 확률이 0.977이가 되니 여기는 0.50, 0.477이가 2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대칭성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면 4가 되고 M은 2004가 되겠네요. 단순하죠? 자, 그래서 약간 기계적으로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273번이 이게 표가 잘못돼갖고 273번의 표는 276번 걸 보세요. 276번 거를 보면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래 볼까? 조금 난이도 있는 거 한번 바꾸는 거 한번 해볼까요? 200 아까 이제 그 275번 같은 거는 이게 합이 1인 거는 275번에서 이제 X바가 53보다 작고 Y가 60보다 합쳐서 1, 이거 Z로 바꿔서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 거라 아까 했던 거라 이건 넘어가고 그냥 276번을 예의상 합시다. 수능 문제니까 276을 해봅시다. 76도 뭐 그냥 자, 공장에서 생산되는 X는 평균이 M이고 그냥 그림을 해줄까요? 이번에는 평균이 M X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4예요. 시그마가 4 표준 편차 M에서 A까지가 여기가 0.3413 이만큼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A예요. 어쩔 수가 없네. 그냥 뭐 표준화 하는 것은 낫겠다. 그냥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갈게요.
m이니까 가운데서 시작을 했을 거고 m a를 z로 바꾸면은 여기는 0이 되고 a 빼기 m에 요 시그마가 4 이렇게 요 확률이 0.3413 이랍니다. 자, 그럼 Z 입장에서는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0.3413으로 나온 숫자가 1이지 0에서 1까지 그만큼이 0.3413이니까 요게 1이 되면 돼. 요게 1. 넘어가면 A라고 하는 애는 공계식이 M 더하기 4가 됩니다. 자, 해보면 돼. 자, 그 다음에 16개의 제품을 추출을 해. 여기서 이제 X바로 갑니다. X바는 유분포를 따르는데 M이라고 하는 애는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16개. 여기 16을 16개로 나누면 1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본 평균이 A 빼기 2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확률을 뭘 구하라고 하냐면 표본 평균이 얘가 A 빼기 2보다 큰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Z로 바꿉니다. Z로 바꾸면 A 빼기 2 빼기 M을 요거 1로 나누면 돼. 근데 여기 가둘 걸. A 빼기 M이 어떻게 돼? A 빼기 M이 4야. A 빼기 M이 4가 돼서 4 빼기 2는 2가 됩니다. 그럼 2보다 큰 거는 다시 또 그리면 2보다 큰 거는 여기 이만큼입니다. 0.5에서 2까지 0.4772를 빼면 돼. 그래서 0.5에서 0.4772를 빼면은 0.0228 이렇게 되지. 0.0228 뭔가 기계적으로 같은 방식을 계속 써서 푼다는 것만 그냥 익혀도 돼. 수능 할 때는 그냥 여기서 끝나요. 그냥 뭐 더 뭔가 많은 게 나올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교사용 지침서라고 하는 게 있어. 거기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공식을 그냥 적용시켜서 여기에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건 이제 교사의 재량이에요. 근데 보통 안 하죠. 그래서 수능도 안 나오고 아니 이 정도를 하시면 됩니다. 뭐할까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 아니구나. 아직 9시도 안 됐구나. 그러면 일단 중간에 한번 끊을까? 자, 278번 봅시다. 자, 이 그래프를 잘 기억을 해. 일단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라서 한 칸에 대한 이제 이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봅시다. 밑에 나와 있는 정규 분포의 평균이 m이고 분산이 10의 제곱이야. 당연히 대칭성을 생각하면 여기가 m이에요. 근데 이 함수의 특징을 알려줬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f의 100 빼기 x래. 이걸 해석을 해야 이제 풀 수 있는 거야. 이거 무슨 얘기니? x는 50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는 얘기고 fx가 이렇게 대칭에 대한 표현은 많아요. 이거는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거라서 fx가 f의 2a 빼기 x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기성하고 간혹 헷갈릴 수가 있는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나오면은 이건 대칭성이야. 주기성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 표현이 많아. 축대칭은 뭐 x 빼기 a f의 a를 기준으로 할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x 빼기 a랑 f의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심지어는 뭐 요거 말고 뭐 이제 더 표현을 하면 네모가 뭐 세모 이렇게 하고 네모 더하기 세모가 뭐 2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
하여튼 뭐 대칭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x는 50 대칭이라서 m이 50이라는 얘기야. 딱 그거 하나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성질을 여기다가 숨겨놓으면 좀 어려워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5만큼을 추출을 한대요. 자, 여기서 뽑아내 x바라고 하는 애를 25만큼 추출하면은 m은 그대로 50이 되고 25니까 여전히 100을 25로 나누면 2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x바가 44에서 48이 되는 확률을 구하세요. 제대로 바꿔 그냥. 공식에다 이제 집어넣으면 돼. 44에서 50 빼면 6이고 마이너스 6이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48을 50으로 빼면 마이너스 2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돼. 자, 정규 분포표에서 마이너스 1에서 3의 대칭성을 생각하면 1에서 3을 생각해도 되지. 1에서 3. 그럼 3까지 누적된 값은 지금 위에서 이제 표를 읽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 간격 한 칸이 10이에요. 10. 그러니까 이쪽에다 좀 크게 그리자. 이렇게 이게 50이고 50에서 이제 10 됐으니까 여기 60, 70 여기 80 뭐 이런 식으로 10을 기준으로 한 칸씩을 나누는 건데 40, 30 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게 구각 확률 밀도 함수와 그래프의 구간별 확률을 밑에다가 표현을 해놨어.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요만큼의 확률이 0.6826인데 반반 나누면 0.6826을 반반 나누면은 이쪽 오른쪽 왼쪽 3413 돼요. 0.3413. 그러니까 여기가 0.3413이야. 사실 이건 Z로 안 바꿔도 상관은 없는 건데 그렇게도 구할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예로를 해봅시다. 자, 그럼 다시 이 확률을 Z랑 같이 연동을 시켜서 한번 해볼게. 그냥 이거는 뭐 원래대로 이제 푸는 거니까 여기 40에서 60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애가 40에서 60 이거를 구한다고 하면 아니면 50으로 바꿔 50으로 하자. 50 어차피 0.3413을 구했으니까 Z로 바꿔봅시다. 자, 이게 M이었으니까 Z로 바꾸면 얘는 0으로 바뀌어요. 50에서 50 빼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60에서 50을 빼고 2로 나누면 5 이거 말이 되나? 이게 X지. 미쳤어. 여기 10으로 가야 돼. 10을 나눠야 됩니다. 여기서 10으로 나누면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하여튼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을 구해야 되니까 3은 아마도 여기 3칸일 것 같아. 그치? 70에서 50 빼고 10으로 나누면 2가 되는 거고 80으로 얘를 바꿔버리면 이 확률이 0에서 Z가 3이 나와. 사실은 이제 이거 하나로 푸는 게 사실 좋은데 이게 이제 헷갈리면 그냥 Z로 통일을 해갖고 표준화해서 여기서 푸는 게 그냥 안정적이야. 조금 머리를 굴릴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바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그냥 하지 말고 요거 갑시다. 여기 세 개까지가 0.9974니까 얘를 9974를 반으로 나누면 이만큼이 여기지 한 칸, 두 칸, 이렇게 간 게 이만큼이 9974라서 2분의 0.9974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 이만큼이 2분의 0.997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빼면 돼요. 여기서 이걸 빼면 돼. 여기까지가 0.2분의 다시 이렇게 2분의 0.9974가 되고 여기 1 이만큼이 그 다음에 이만큼이
2분의 거기 나와 있는 걸로는 6826이었으니까 0.6826 이렇게 뺀 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입니다. 뭐 하여튼 이 함수를 이제 조금 바꿔갖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많이 해왔어요. 진짜 오래된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280번도 확인해야 되겠다. 280번도 한 번 더 해봅시다. 이 형이 좀 잘못 들어갔나? 자, 봅시다. 일단 280번 숫자 13579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카드에 적혀있는 수를 다시 확인하고 넣고 이 시행을 3번 반복한대. 그러니까 이게 n이 3인 n이 3인 추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의 수의 평균이 x바래요. 자, 일단 뭐 이제 n이 3이고 v에 a x바 더하기 6이지 6인데 뭐 이제 분산해서 6은 이제 의미가 없고 얘를 바꾸면 a 제곱에 v x바가 되고 우리는 그냥 공식을 알아.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돼요. 한 번만 더 쓸까? vx 그래서 a 제곱에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가 요게 24래. 24. 그 다음에 n은 3이고 3번 뽑았고 그럼 요 a랑 시그마 제곱을 이제 구해야 되겠네. 자,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표 만들어 보자. x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13579예요. 13579. 사실 뭐 표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게 다 5분의 1 확률이라서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죠. 분산을 구하려면 결국에 평균부터 들어가야 돼. 당연히 이거 대칭성이니까 뭐 계산 안 해도 평균은 5가 됩니다. 딱 가운데 있는 숫자잖아. 얘는 5가 되고 이게 깔끔한 숫자로 5가 나왔으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숫자에서 다 5를 빼요. 그럼 빼기 4가 되고 빼기 2가 되고 0이고 2고 4가 됩니다. 자,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한 게 분산이야. v x는 16에 5분의 1 곱하고 4에 곱하고 4의 제곱 16에 곱하니 그냥 요게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서 하여튼 요거는 계산하면 요거 20 그럼 8이 되네. 뭐 숫자가 이쁘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면 여기다 이제 8 집어넣으면 되고 그럼 a 제곱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지. 분산이라서 여기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여기 편차의 시그마 제곱이 8인 거야. 이렇게 되면 a가 뭐 3이 되겠네요. 이쪽으로 곱해지면 3이 되고 3의 제곱이 되니까. 자, 이게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거라 이 정도까지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고난이도 문항은 281번하고 282번은 숙제.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풀어줄 테니까 과제짠하고 이렇게 좀 풀면서 281번 되게 중요한 문제야. 요게 이제 뭐 올해도 당연히 뭐 이 비슷한 형태로 문제가 나왔고 올해는 좀 더 어렵게 나왔죠. x바라고 하는 애가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서 어쨌든 계산을 잘 하시면 되고 여기 중간에 이제 교재에서 표본 비율, 모비율, 뭐 표본 비율은 여기는 안 해도 돼. 여기는 교육 과정에서 일단 빠진 거라. 근데 이거를 계속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있어서 넣었어. 그냥 넣었어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재수를 하면 이게 들어가. 범위에 들어가. 재수 안 하는 게 좋아. 자,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목평균의 추정 요거 하고 이제 이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